건강경제학 진행을 맡고 있는 윤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은미입니다. 전국민 건강 프로젝트 오늘의 건강경제학 15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저는 더워서 기운도 없고 이만큼 좀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하시고. 건강합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이 여름철을 맞아서 특별한 손님 두 분 모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 의무사님 임재환 원장님 모셨고요. 그리고 수석 부회장님이신 이승헌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여름에는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요? 네, 여름에는 다른 계절과 달리 날씨가 덥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땀은 그냥 단순한 수분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에너지, 영양분까지 다 같이 빠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허해지고 그로 인해서 좀 더 피곤하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그냥 단순히 찬 음식이 땡겨지고 그러는데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더 기운이 빠지고 하는 이유는 내 몸이 더 허해지고 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처럼 여름철 보약은 효과가 없는 걸까요? 그 여름에 이제 한약을 복용을 하면 그 이제 땀으로는 이제 양기가 많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양기가 많이 빠져나가면 또 많이 지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보약을 드신다면 더욱 여름 나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땀이 많이 나서 많이 지치신 분들은 한약을 복용하시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더울 때 보양식 먹듯이 보약도 여름에 더 많이 먹으시는 게 더욱 좋으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왜 봄, 가을에 보약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이 여름과 겨울은 그러니까 차고 더운 게 이제 뚜렷한 혹독한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그 계절을 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미리 보약을 먹어서 여름을 준비하고 또 가을에 미리 보약을 먹어서 겨울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이제 와전이 돼서 보약은 이제 봄과 가을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건데요. 사실은 보약을 언제 먹어야 된다 이런 때가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허해졌을 때, 약해졌을 때는 그때가 바로 이제 보약을 먹어야 될 좋은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느끼시기에 예전과 다르게 몸이 피로하다거나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한의원을 내원하셔서 보약을 상담 받으시고 한번 처방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참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이런 여름에 보약을 먹어야 할 때는 어떤 약재가 좋을까요? 네, 여름에 먹는 보약은 우리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내 몸에 열기가 높아져서 차가운 약을 먹어야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땀으로 많이 그 내부에 있는 내 몸 인체에 있는 그 열기가 다 발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우리의 피부는 좀 더워질 수 있지만 우리 몸은 속은 냉해집니다. 그래서 그 냉해진 기운을 보강할 수 있는 따뜻한 약재를 복용하는 게 맞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약재로는 이제 인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삼은 기를 보하고 또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복용하시면 그 차가워진 내 몸속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운도 나고 또 피부를 좀 건강하게 해줘서 땀이 많이 흐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제 환기가 있죠. 그래서 여름철에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이제 삼계탕을 많이 드실 때 환기도 같이 넣어서 드시는데 환기 역시 인삼과 비슷하게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부의 기운들을 잘 잡아줘서 쓸데없이 땀이 많이 흐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것은 이제 맥문동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액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진액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약재가 이제 맥문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 환기, 맥문동 이런 약재들이 여름철에 중요한 보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찬 약재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약재들을 써서 우리의 몸을 데워주는 그렇게 처방을 하시는 게 맞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보통 생맥산, 여름철 보약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원장님, 우리 한의사들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처방을 할 수 있는 처방을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름의 대표적인 보약 중에 하나가 생맥산인데요. 생맥산은 우리가 그 여름에 이제 뭐 바깥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다든가 해서 땀을 많이 흘리셨을 때, 그래서 갈증도 나고 기운도 없을 때, 그때 이제 복용하는 대표적인 처방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속이 냉했을 때 도와주는 인삼이나 황기가 들어간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뭐 삼출건비탕, 보중익기탕, 인삼 양양탕 뭐 이런 처방들이 이제 우리 속을 따뜻하게 해준 처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에 우리가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쐬다 보니까 냉방병도 많이 걸리게 되죠. 네, 이제 그때 또 처방을 치료를 해주는 감이오적산 이런 처방들이 대표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이오적산은 여름철에는 모두 안 걸리는 감기. 네. 그럴 때 드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또 다른 계절에도 몸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보약을 흔히 먹으면 된다 이런 말들 네. 많이 하시는데 특히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정말 떨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때 우리 몸이 굉장히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환절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봄하고 여름 사이에 그런 환절기 같으면은 이제 더워지는 과정이고 또 여름에서 가을 같으면 이제 서늘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후 변화가 달라질수록 내 몸에서는 그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절기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절기 건강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호르몬들이 변화를 일으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생활 습관도 잘 지켜야 되고 또 필요한 약들도 많이 복용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환절기 때 이런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변화도 와서 호르몬 변화가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우울해진다든가 잠이 안 온다든가 이런 정신적인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환절기 때 특히 더 건강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봄을 타는 것 같아요. 원래 가을에 남자가 기저를 그러니까요. 탄다고 하는데 사고도 봄에 많이 나요. 왜 그럴까요? 네. 어쨌든 우리가 계절상으로 보면 네. 가을에는 호기 질환이 많잖아요. 맞아요. 또 봄에는 춘곤증이 많고 기운이 많이 없고 물론 요즘에 꽃가루 때문에 비염은 봄에 많지만 네. 그 면역력을 상승시켜주기 위해서는 사시사철 보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봄에 좋은 보약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봄에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춘곤증이 대표적인데요. 춘곤증 하면 뭐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요, 소화불량, 식욕부진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 그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춘곤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겨울에 그 우리가 이제 기운을 잘 갈무리를 해뒀다가 이제 봄이 되면 생명력이 만개하는 시기죠. 그때 그 기운을 잘 이제 뻗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그 기운을 잘 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봄에 그런 춘곤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그게 이제 기혈나 양호 증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봄에 쓸 수 있는 처방들은 그 기여한 증상과 양호한 증상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쪽에 이제 처방을 쓰게 됩니다. 이 봄을 타시는 그렇죠. 우리 민호 원장님 참가하실 것 같아요. 호르몬의 변화가 저는 봄에 많은데 환기를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렇다면 우리 남자들의 계절 가을 또 가을의 보약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가을은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자연 현상을 볼 때도 이제 여름에 뜨거웠던 해가 좀 식어지면서 가을이 되면 겨울에 이제 지내야 되는 그런 양분들을 저장하는 시기죠. 그래서 모든 이제 과일 나무가 해서 열매가 엿보고 또 벼에서도 이제 이삭이 맺히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산되어 있던 그런 기운들을 내 몸속으로 에너지로 좀 저장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수렴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들을 이제 수렴을 해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렴하는 기능들을 택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약재가 이제 육미지황탕이나 이제 팔미지황환 같은 약재를 씁니다. 역시나 이제 그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에너지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그렇군요. 겨울에는 그러면 응축시켰다가 저장하는 그런 약재를 씁니다. 네. 그럼 원장님 그 겨울에는 어떤 약재를 쓰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역시나 이제 겨울에는 그렇게 이제 응축시켜놓은 그런 에너지들을 봄이 될 때까지 잘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 에너지들을 잘 풀어 쓰는 약재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보익당 같은 그런 약재를 써가지고 가을에 잘 갈무리해놨던 거를 이제 슬기롭게 겨울 동안에 잘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재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좀 아침에도 좀 늦게 일어나고 또 밤에 잘 때도 좀 일찍 자고 해서 해가 그만큼 이제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도 생활 습관도 그렇게 해야지 건강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겨울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사시사철 밤늦게까지 맞아요. 활동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이제 말씀해주신 그 보약으로 네, 재충전을 하시고 재충전을 그런 얘기도 준비하시면. 있어요. 이 이쑤시개를 눈에다 껴놓으면 네. 잠을 안 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수명이 단축된다. 겨울에는 잠을 많이 주무시도록. 맞습니다. 네. 수면과 함께 보약 함께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방송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경옥고, 네. 공진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솔직히 정확한 효능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네, 경옥고는 한방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보약 중에 하나입니다. 인삼이 주가 되는 약이고요. 그 허준 선생도 경옥고는 평생을 복용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의 약인데 그 동의보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옥고는 그 정을 도와서 골수를 보충해주고 근골을 튼튼하게 해서 모든 병을 다 막아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옥고를 복용을 하면 흰머리가 다시 검게 되고 또 빠졌던 이가 다시 난다고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되게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그 경옥고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허약 질환이나 만성 피로나 이런 경우에 두루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크게 부작용이 나지 않으면서도 두루 쓸 수 있는 보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옥고 경옥고, 네. 와. 좋은 약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네. 보고 당장 경옥고를. 근데 경옥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찾고 계세요. 네, 그렇군요.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이 수능 보시고자 하는 고3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고 아마 두 분 원장님도 많이 많이 처방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경옥고 말씀해 주셨고 공진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진단은 사실 고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좋은 건가요? 네, 그 공진단은 우리가 이제 많은 보약들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약입니다. 그래서 공진단은 이제 모든 연령층에 다 도움이 되지만 특히 이제 40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호르몬 불균형에 오시는 그런 경우에 제일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진단에는 이제 뭐 녹용도 들어있고 또 사양도 들어있고 또 당귀, 산수유 이런 약재가 주로 들어있고 또 때에 맞춰서 이제 홍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약재들을 또 가미를 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총명탕이라고 하는 그런 약재들을 많이 쓰지만 우리 공진단을 써도 그런 총명탕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체력이 딸려서 우리가 마지막 수능 시험을 볼 때 이제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봐야 되는데 오랫동안 여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지 막상 시험을 볼 때 피로가 쌓여서 시험을 잘 못 보는 경우에 공진단을 처방해서 쓰게 되면 피로도 회복이 되고 또 건강도 좋아져서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중년 이후에 이제 음주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체력이 많이 고갈이 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도 체력이 많이 고갈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 노인분들이 이제 허약해져서 잔병 치료를 많이 하시고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사양이라는 그 아주 좋은 약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양에 주는 효능이 이제 막힌 걸 뚫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 같은 거를 알아서 뇌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병이 된 경우에도 이제 그런 뚫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중풍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심장 질환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에 심장 주위에 있는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도 사양을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공진단을 많이 처방하게 됩니다. 네, 공진단이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보약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진단의 주재료인 녹용에 대해서 녹용. 실물을 보면서 정말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네. 어머. 꿀 처음 보셔요. 네. 엄청 크네요. 우와. 네, 이거 제일 좋은 상대 부위만 지금 보여드리고. 지금 엄청 크기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네.
전 항상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것만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털이 이렇게 보송보송 있는지 몰랐네요. 녹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떻게 어떤 부위를 쓰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건 이제 녹용 이제 뿔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머리에서 자라나는 이제 뿔을 이렇게 잘라는 건데, 우선 이제 그 녹용을 만드는 그런 사슴들은 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자라는 이제 원용이라는 사슴이 있고, 또 중국에서 자라는 이제 만옥이라는 게 있고, 또 뉴질랜드에서 자라는 이제 뉴질랜드 사슴이 있습니다. 그중에 요거는 이제 그 제일 효과가 좋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원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항상 사람에는 없지만 이제 사슴에는 이제 항상 위로 자라죠. 그래서 머리 위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양기가 농축이 된 그런 약재로 봅니다. 그래서 양기가 부족할 때 이 약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기가 보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부위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끝에 갈라져 있는 이런 이제 분골이라고 합니다. 제일 끝에 있는 제일 말랑말랑한 부분을 이제 분골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상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머리 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중대 하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중대나 하대 쪽은 약간 뿔같이 돼서 딱딱해진 경우가 많고, 요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그 좀이라고 이렇게 치밀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효는 이 분골로 올라갈수록 좋은 약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털이 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약재를 쓸 때는 이 털을 다 이제 우리가 불꽃을 쬐어가지고 털을 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계로 이런 단면으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여기 묻어 있는 요 속에 들어 있는 이제 그 피, 사슴 피까지 다 놔두고 그냥 이렇게 자르게 했는데, 요즘은 좀 부패가 쉽고 해서 요 속에 들어있는 이제 사슴피를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이제 아주 치밀한 조직이 나와 있죠. 굉장히 이제 좀 질이 좋은 이제 상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하대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좀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만 거칠어지는 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대로 갈수록 조금 약효가 떨어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거칠죠. 거치면 조금 더 약효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녹용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부위마다 조금씩 약효가 틀리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녹용이 부위별로 또 효과가 다르다는 걸 처음 그렇죠. 알았네요. 가장 솟아오르는 모양을 하고 있는 맨 꼭대기가 제일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실험적으로 녹용을 먹으면 항노화 효과가 있어. 동안이 된다. 정말요. 그럼요. 많이 드셔야 돼요. 제가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안. 아니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여름철 보약 정말 제대로 알고 먹으면 효과도 2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입맛도 없으시고 푹푹 처지시고, 그리고 매사에 피로를 느끼실 때 보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땀으로 빠져나가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더욱더 큰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드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한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가 있으신 게 있어서 다음 차시에는 한약에 대한 보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도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